제1장 총칙이라고 하는데 이 총칙의 내용에 관해서 우리 교재에 앞 제1장에는 상법의 개설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상법의 개설. 그래서 상법의 개념이 나오고요. 상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가 나오고 상법의 지위라는 것이 나오고요. 상법의 특성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요. 상법의 법원이라는 것이 있고 상법의 효력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가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이라면 총칙의 3가지 조문, 요 3조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3절 상법의 법원, 4절인가? 상법의 법원이 4절이죠. 제4절 상법의 법원. 요게 일단은 여기서는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한번 볼 사람은 보고 안 보는 사람은 넘어가도 좋습니다. 나중에 제가 언급은 한번 할 거예요. 대신 전체적인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은 봐두는 게 필요한 것은 상법의 특성, 제3절 상법의 특성입니다. 옛날 80년대는 제2절 상법의 지위도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내용은 출제가 별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객관식 하면서 제가 필요하면 언급은 잠깐 조금씩은 해드릴 거고요. 여기서는 안 하고 넘어갑니다. 바로 넘어가서 상법 제1장 4절에 나오는 상법의 법원이라는 내용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법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법원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법의 존재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법의 존재 형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법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다스리는 거예요. 규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과 다툼이 있다. 다툼이 있으면 우리는 법정으로 갑니다. 그 법정에 갔을 때 판사가 둘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법원이야. 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근거로 존재하는 것이 법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판사가 너는 왜 이렇기 때문에 책임져야 되느냐 그러면 상법 제 몇 조에 근거해요. 아니면 민법 제 몇 조에 근거해요. 아니면 은행법 제 몇 조에 근거해요. 아니면 우리가 보험업법 제 몇 조에 근거해요. 이러고 제시하는 법이 있어요. 그 법 제시하게 되는 법을 묶어놓으면 그 전체 묶어놓은 것을 법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묶어놓는데 여러 가지 파트로 묶여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판사가 제시하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것, 그것이 만들어져 있을 때 그 만들어진 것들을 총칭해서 법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존재 형식 또는 법의 연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러한 것에는 재정법이라는 것이 있고 종류에서요. 두 번째는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관습법. 우리 법 제1조의 내용과 관련된데 재정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봤는지 모르겠는데 문장으로 만들어진 지금 우리 CPA 상법전에 나오는 이 상법전 문장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야.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된 법이에요. 관습법이라는 건 관습이야. 그러니까 어떤 부류 또는 어떤 지역, 어떤 계층의 사람들 간에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관행이 있는 거야. 그 관행이 법규화되어졌을 때 관습이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국가에 의해서 승인을 받으면 관습법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 관습이라는 용어는 여러 단어는 알 거죠. 이건 문장으로 되어 있진 않아. 그러나 그 지역, 그 부류, 그 계층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따라간다 이런 얘기야.
장사하는 상인들이라 하더라도 회사에도 뭐 투자 자문 회사들 아니면 일반 주식 회사들 아니면 무슨 증권 회사들 다 나름대로 그 부류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통하는 일반적인 관습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관습법이라고 하게 돼. 재정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일단 두 가지를 하면 상사특별법이라고 하고 상법이에요. 우리 지금 CP 상법전이라고 하는 우리 상법전, 일반적인 상법전 제1조에서 제가 935조까지 법조문을 두고 있는 2012년 4월 15일 개정법률이 새로이 시행되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 법, 그걸 우리는 일반법, 상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수한 부류, 특수한 범위, 특수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특별히 규율하는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법이 아니라 똑같은 장사하는 사람인데 특정한 장사들에 대해서는 각각 법을 둡니다. 예를 들면 은행법, 증권회사, 그러면 자본시장법, 또는 투자 회사, 그럼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 보험회사, 보험업법, 이와 같이 해상 운송한다. 그럼 거기에는 선박법, 선원법 이런 것들이 있게 돼요. 이와 같이 어느 특정 부류, 특정 지역, 특정한 범위의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인정하는 법을 우리는 상사특별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 중에는 회계감사에 관한 법률도 상법의 특별법입니다.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죠.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도 상법의 특별법입니다. 그럼 이러한 법들이 존재하고 상법이 있어요. 관습법을 우리는 상관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상관습법. 일반적인 관행이 법규로서 인정되는 건데 이 상관습법에 관한 내용에 주의할 게 있는데요. 과거부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상관습의 대표적인 예들이 있어요. 그거를 좀 봐둘 필요가 있는데 저기 상법 제2편에 가면 상행이라고 하고 상행이 안에서는 제9장에 가면 운송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운송업에는 일반적인 관습, 상관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용어를 쓰겠는데요. 가인도나 보증인도라는 말이 있어요. 가도, 보증도라고 약칭도 하는데요. 가인도, 보증도라는 대표적인 상관습의 예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라는 건 지금 안 하겠습니다. 요거는 뒤에 가서 우리가 운송업이라는 걸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는 일단 가인도, 보증인도. 가인도, 인도, 이건 도로가 아닙니다. 넘겨준다는 뜻이야. 내가 넘겨주는데 원래 넘겨줘야 될 일정한 정확한 서류들이 있어요. 그거 없이 넘겨준다는 뜻을 말하는데 지금은 그냥 넘어갈게요. 보증을 서서 인도를 하게 된다. 넘겨준다 해서 보증도.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상관습의 예예요. 과거에 여러분들 용언 들어본 거 하나 있습니까? 백지수표라는 말 있죠. 그죠? 알죠? 백지수표라는 용어는 들어봤죠? 과거에는 100점의 유효성에 관한 내용도 대표적인 상관습의 예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헌법 제10조, 수표법 제13조에서 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상관습에 이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00점의 유효성은 법규로서 규정되어 있다. 법규로서. 그래서 상관습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절제되게 썼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외워야 돼. 뭐라고? 상관습의 예는 뭐라고? 가인도, 보증인도. 그러나
100점의 이유성은 상관수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워놓는가? 그리고 나중에 알게 돼요. 네, 이렇게 재정법과 관습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외에 이제 추가적인 내용은 잠시 두고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산다, 은행에 예금을 한다, 또는 인터넷에 어떤 회원 가입을 한다, 반드시 체크하는 게 있죠. 뭐가 있어? 약관. 그죠? 약관이라는 게 있죠. 보통 거래약관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불특정의 다수와 거래하는 회사는 일일이 개별적인 계약을 할 수가 없어.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일일이 계약을 한다고 하면 나는 한 서너 명 지나가면 그 사람하고 뭔 계약했는지 몰라. 머리가 나빠서. 제 IQ는 89거든요. 이걸 전제로 하는 이유가 있는데 IQ 89도 상법 외워. 여러분의 IQ는 평균 세 자리는 될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일부 또 반항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요. 저는 좀 떨어집니다. 왜? 맨날 술 먹고 담배 펴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의 나이라면 세 자리는 될 겁니다. 저는 이미 세 자리를 떨어진 지가 한참 돼서 89라는 걸 공인하고 되는데 저도 외우는데 세 자리 숫자의 IQ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못 외운다면 안 된다라는 전제하에 제 IQ를 밝힌 겁니다. 그건 안 외워도 돼. 이상수는 89래더라. 안 외워도 돼. 그건 외우지 마. 대신 나는 세 자리니까 이건 외울 수 있겠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일반적인 그래서 상거래에 있어서는 주로 이용되는 것이 약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관이라는 건 뭐냐면 이 기업이 불특정의 다수와 거래를 할 때 거래의 편의를 위해서 미리 정형화된 계약 내용을 정해놓는 거야. 미리 딱 정해진 계약 내용을 정해요. 그래서 어느 누구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똑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하는 거야. 미리 정해놓은 계약 내용에 따라. 그 미리 정해놓은 계약 내용을 우리는 약관이다라고 얘기해요. 계약 내용이라고 그랬어요.